우리는 2024년 4월 4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모습입니다. 많은 방청객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정각입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입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나 8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소 내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2025년 4월 4일 11시 25분부로 파면한다. 뉴스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대한민국 새로운 국면으로. 법정 내부는 안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는 5가지 핵심 쟁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헌성.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적 폭동이나 중대한 사회 혼란과 같은 실질적 요건 없이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회에 대한 통보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고 실질적 심의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따라서 요건의 흠결과 절차 위반이 모두 성립하며 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둘째, 포고령 1호 정치활동 전면 금지.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또한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자유로운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고령 1호는 정당, 국회, 시민단체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전면 제한한 것으로 사실상 민주주의의 중단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위헌입니다. 셋째, 국회 봉쇄.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주권의 대의기관으로 헌정 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어 출입을 통제했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부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즉, 삼권 분립 원칙인 헌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60조를 훼손한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넷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헌법 제114조 제1항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권력이 정당하게 위임되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특수부대가 중앙선관위에 진입해 서버와 선거 관련 문서를 압수한 행위는 헌법기관에 대한 명백한 물리적 개입이자 선거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헌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주요 인사체포 지시.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인사나 국회의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체포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인정됩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결론. 이 5가지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닙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권리와 헌정 질서를 체계적으로 파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위헌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하여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탄핵을 인용합니다.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